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돈, 혹시 치매에 걸리고 나면 병원비도 못 내고 통장에서 못 꺼내게 된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요즘 뉴스에서 치매먼이라는 기사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치매먼이란 치매로 인해 본인이 자산을 쓰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은행에서는 치매 진단이 확인되면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걸 막습니다. 집도 팔 수가 없어요. 저는 은행에서 35년을 근무한 노재 중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노후에 질병에 걸리더라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본인을 위하여 후회 없이 잘 사용하시게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주변 시니어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영상 오른쪽 아래에 구독하기라는 빨간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돈 지키는 방법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 보호자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통장에서 수억 원이 인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범인은 가족으로 추정되지만 되찾기 위해선 긴 송사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심지어 은행 직원이 치매 환자의 예금을 몰래 해지하고 가져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치매머니가 범죄에 노출되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위임장이 없으면 자녀도 부모 자산에 법적으로 접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법적인 조치를 취해둘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서 35년을 근무하며 만난 고객 중 과천에 거주하시던 80세 한씨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통장에 2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후 단 한 푼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본인 의사 능력이 없다며 거래를 전면 차단했고 자녀들은 서로 그 돈을 차지하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요양원에서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직접 구매하지 못하고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생활하셨습니다. 2억이라는 거액의 주인이면서도 정작 본인은 한 푼의 용돈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치매 고령자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가 무려 15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기꾼들이나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는 순간 은행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부동산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최대 1년까지 걸립니다. 게다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재산 처분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정작 치매에 걸린 당사자입니다. 자신의 돈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고 좋은 요양시설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데 법적 절차와 제도의 벽에 막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 안타깝게도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의 재산을 두고 자녀들 간의 다툼이 벌어지고 원래 화목했던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재산을 모아온 분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환자는 약
84만 명으로 10명 중 1명꼴입니다. 누구나 치매에 걸릴 수 있고 그 순간 내 재산이 치매머니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할 때, 판단력이 온전할 때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치매가 와도 내 뜻대로 내 돈을 쓸 수 있고 가족들도 편안하게 나를 돌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치매머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질적인 대비책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만난 고객 중 용인에 거주하시던 83세 김씨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치매 진단을 받고 3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씨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세 형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벌인 싸움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나에게 통장을 맡기셨다며 모든 예금을 자신이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 관리는 내가 했으니 부동산은 내 몫이라고 맞섰습니다. 막내딸은 오빠들이 아버지 돈을 몰래 빼돌렸다며 통장 내역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형제인데 뭘 그렇게까지라며 서로 양보하자고 했지만 막상 수십억 원의 재산이 걸린 문제가 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우애 좋게 지내던 형제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변호사를 앞세우며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된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어르신의 마지막 3년간 병원비와 요양비로 쓰인 돈을 놓고도 다툼이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병원비를 냈는데 다른 형제들은 그 돈이 정말 아버지한테만 쓰였느냐며 영수증 하나하나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년간의 소송 끝에 재산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었고 무엇보다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세 남매는 서로 연락도 하지 않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평생 사랑으로 키우신 자식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비극은 단순히 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명확한 기록과 제도적 장치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 하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평생 일하며 아끼며 모은 재산이 재앙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가족들과 미리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내 돈은 이렇게 쓰고 싶다. 이건 너희 몫이 아니라 내 노후를 위한 돈이다. 이런 말을 명확하게 해두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당연히 자신들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인식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고객 중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이 계셨습니다. 77세 박씨 어르신은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자녀들이 엄마, 나중에 집은 누가 물려받아요? 라며 슬슬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어르신은 처음에는 그런 얘기 왜 하냐며 피했지만 자녀들의 눈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엄마 혹시 치매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죠? 미리 통장이라도 맡겨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뭔가 단단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씨 어르신은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엄마 돈은 엄마 노후를 위한 거야. 요양원비, 병원비, 간병비 다 내 돈으로 해결할 거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대신 엄마가 정신 없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둘 테니까 나중에 서로 다투지는 말아라. 처음에는 자녀들이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라며 당황했지만 어머니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니까 오히려 안심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양비 따로, 의료비 따로,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여유자금까지 모두 계산해서 보여주시니까 자녀들도 엄마가 이렇게 꼼꼼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먼저 나서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주면 자녀들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엄마는 정말 똑똑하시다며 존경하게 되고 나중에 실제로 치매가 와도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서 잘 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건강할 때,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비나 예비비는 잘 비축해 놓으시되 본인과 배우자를 위하여 돈을 잘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남에게 물려줄 생각만 하시다가 정작 본인은 잘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병원비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의료비가 많이 들 것에 대비해서 별도 계좌에 일정 금액을 미리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 통장은 오직 의료비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점을 가족들에게도 명확히 알려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탁으로 맡긴 재산은 지정한 용도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은 내 요양비로만 써라라고 신탁 조건을 정해두면 그 외의 목적으로는 한 푼도 쓸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의식을 잃거나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때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문서입니다. 이런 결정도 가족들 사이에 큰 갈등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건강할 때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두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렸을 때 나의 재산과 신상을 관리해 줄 사람을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에게만 모든 권한을 주지 말고 재산관리 후견인과 신상관리 후견인을 따로 정하거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영상으로 자신의 뜻을 남기는 것입니다. 얼굴과 음성으로 내 재산은 이렇게 처리하고 싶다라고 직접 말하는 영상을 촬영해 두는 것입니다. 이런 영상 유언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영상을 촬영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집을, 둘째에게는 예금을, 딸에게는 주식을 물려주고 싶다처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영상의 날짜와 장소도 명확히 하시고 가능하면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촬영한 영상은 여러 곳에 백업해 두시고 자녀들에게도 사본을 나누어 주세요. 이 5가지 일들을 모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만 언젠가 하겠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어떤 의미로는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이번 주에는 요양비 통장 만들기, 다음 주에는 신탁 상담받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들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받아온 질문 몇 가지를 뽑아서 지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치매 걸려도 가족이 대신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치매 진단서가 있는 순간 은행은 본인 외에는 절대 거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식이라도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막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막내딸이 어머니 통장에서 병원비를 찾으러 왔습니다. 진단서도 가져오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준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아니면 안 된다며 거절했고 결국 성년후견인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통장 하나만 따로 만들어 놓으면 해결되나요?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그 통장도 결국 치매 진단이 뜨면 막힙니다. 신탁이나 후견인 지정처럼 법적 장치가 함께 있어야 안전합니다. 통장을 따로 만드는 것은 첫걸음일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요양비 전용이라고 써붙여놔도 치매 진단이 나오면 은행에서는 그 통장도 똑같이 취급합니다. 본인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장 분리와 함께 반드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언장을 쓰면 충분하지 않나요? 유언장은 돌아가신 뒤의 문제 해결입니다. 살아계실 때의 돈 문제는 유언장이 막아주지 못합니다. 지금 쓸 돈을 지키려면 신탁이나 후견 제도가 필요합니다. 유언장과 치매 대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유언장은 상속을 위한 것이고 치매 대비는 생전 자산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치매에 걸려도 10년, 20년을 더 사실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필요한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바로 치매머니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가 효자예요. 이런 준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요? 효자도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 감정보다 중요한 건 기록과 구조입니다. 아무리 효성이 지극한 자녀라도 막상 큰돈이 걸린 문제가 되면 다른 형제들로부터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사례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부모님을 극진히 모신 큰아들이 어머니 치매 후 3년간 모든 돌봄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들이 형이 그동안 엄마 돈을 빼돌렸을 것이라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가족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효자일수록 오히려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가 아직 젊은데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전혀 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 준비해야 더 유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건강할 때, 판단력이 온전할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신탁 같은 금융상품은 나이가 젊을수록 조건이 좋습니다. 70대에 가입하는 것과 50대에 가입하는 것은 수수료나 조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또한 가족들과의 대화도 젊을 때 시작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준비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성년후견인 절차, 가족 간 소송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내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받는 손해를 생각해 보세요. 미리 준비하는 비용은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탁 수수료가 연간 몇십만 원 든다고 해도
나중에 가족 갈등으로 인한 소송 비용이나 감정적 손상을 생각하면 훨씬 저렴한 투자입니다. 요즘은 정부에서도 치매 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만들고 있어서 예전보다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치매머니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 충분히 소통하고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혹시 영상 아래 댓글로 추가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바로 다른 분들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것 잊지 마세요.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돈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내가 제대로 쓰는 것, 그게 진짜 준비된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현명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